북한이 인천 아시안 경기 문제 때문에 이제 생태 작전 쓰고 있다, 뭐 그건데 어제 만남 결렬됐는데 그 내용부터 좀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북한이 여전히 자신의 홍보 매체를 통해 우리를 비판했습니다. 어제 결렬된 상황부터 간단히 정리 좀 해주세요. 네. 어제 판문점에서 이제 북측과 남측이 만나서 북측이 어느 정도의 응원단과 선수단을 보내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북측과 남측이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. 그 과정에서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됐고, 그 과정에서 북측이 이제 판문점을 박차고 나갔다라는 뭐 그런 소식까지 나온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어제 이제 판문점 회담장을 북한이 박차고 나갔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돈 좀 대라. 남북 간의 관리 아니냐. 그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북한은 계속해서 편의를 다 네. 봐달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, 네. 이제 우리 측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모두 다 하기에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게 입장인데요. 어제 조선종합통신에서는 북한 남측이 국제 관련이 또 대표단 규모가 너무 크다느니 하면서 트집을 걸었다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. 네. 자, 어제 저 장면인데요. 자, 그 돈 좀 대십시오. 맨날 해오던 건데 10년, 12년 전에 우리가 부산 왔을 때도 남쪽이 다 돈 대지 않았습니까? 이런 남북 관계의 관리를 얘기했던 거고요. 우리는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당시에는 응원단과 선수단의 체류 비용 등 거의 전액을 이제 한국이 부담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북측이 이제 선수단과 응원단 각각 350명씩을 네.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건데요. 통일부는 이제 국제 관례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네.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. 국제 관례를 보면은 참가자 50명까지는 주최국이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여기 보면요, 정의연 기자. 네. 자, 북한이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초대형 인공기 문제, 우리가 인공기 남쪽에 응원하면서 가져갈 텐데 왜 남쪽에서는 우리 국기도 못 가져가게 하느냐,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게 좀 인공기의 크기가 문제였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북한은 이제 크기가 굉장히 큰 초대형 인공기를 들고 응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측에서 보기에는 네. 분명히 충돌의 문제가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허가를 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. 이 부분도 북한의 심기를 좀 건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축구장 보면 쉽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이제 붉은 악마 우리 응원단들이 경기할 때 이제 관중이 꽉 차 있는데 네. 깃발을 쭉 펼치다 보면 뭐 가로 한 30m, 세로 20m짜리 초대형 깃발을 보게 되는데 북한 응원단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식으로 응원을 하다 보면은 네. 우리 측에서 안전상의 그런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애초에 좀 불가능하지 않냐, 가져오면은 안 되겠다라고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인데 북측은 이것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일단 북한이 어제 남북 회담 때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만약 간다면 350명 정도는 가겠다. 그중에 기자가 한 20명 포함되겠다. 그러니 비용을 적절히 알아대시라.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. 네, 근데 관리라는 게 좀 있다면서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 350명씩 보내면 이제 총 700명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북측이 좀 전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지 일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너네가 다 한국이 부담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. 우리 측은 분명히 국제 관례대로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. 근데 국제 관례는 주최국이 참가자 50명 정도는 이제 네.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네. 50명과 700명의 갭은 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국제 관례에서는 대체로 상대국 방문한 나라에 50명까지는 이제 비용을 좀 부담할 수 있지만 700명씩 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대라. 좀 선을 넘어서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그것 때문에 어제 상황이 결렬됐습니다. 과거에도요, 남북 간에 회담을 하게 되면 북쪽이 좀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.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건 작년입니다. 작년에 이제 그 판문점이었나요? 남북 회담할 때 그때 북측 대표가 뭐 백수 건달 뭐 이런 폭언에 가까운 표현을 써가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때 장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없으면은 더 이상 회담 계속 백수건달로 그러면 우리 피해를 해양 우리와 네. 군사적으로 이어가고
자, 저 장면은 이제 남북 간의 그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, 몸싸움도 좀 있네요. 좀 보십시오. 네. 자, 일단 손을 잡고 악수 나눕니다만, 어쨌건 회담이 잘 성사되지 않으니까, 결국 백수건달 같이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나오는데요. 2002년도 남북 장성급 회담 때도 사실은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. 좀 오래된 영상인데 좀 봤으면 좋겠어요. 네. 당시 이제 남북 간의 장성급 회담을 하는데 별 2개를 어깨에 단 북측 장성이 이제 몸싸움하는 거 보이시죠? 자, 우리 해군 장성들을 북한 장교가 밀치고 있습니다. 뭔가를 슬라이드로 화면에 보여주려고 하는데 김대중 정부 5년 차였죠. 우리 군 장교가 뭘 좀 막았어요. 그랬더니 이 북한 장성이 뭐라고 신경질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 우리가 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. 저 뒤에 보이시죠? 네. 알겠습니다. 자, 어쨌건 저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좀 뭔가 간단한 간명한 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떼쓰는 것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고, 하지만 동시에 북한을 큰 형처럼 우리가 두 팔 벌려 좀 맞이할 수 있는 아량, 이 두 가지가 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것 같은데, 그날이 언제 올지 기다려보지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.